Hey everyone, I'm Ripple. Welcome back to part 2, Connectivity. Back in 2005, someone said this: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only backwards. But in 2026, I believe these dots turn into lines, lines into sentences, and sentences into stories worth telling. Let's connect the next one. Today's roadmap.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Connectivity Part 2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엔 연결성 원칙 3가지 Rules to Follow 알려드렸죠? 기억해 볼까요? Rule number 1, 중요성 원칙. Rule number 2, 앞말이 뒷말 결정. Rule number 3, the final one and only. 문장의 동사는 오직 하나. 이어지는 이번 영상, the best part, one thing this week we gotta crush it. 이번 주 영어 이거 안 하면 충분해에선 modification, 한국인들이 연결에 있어서 알듯 모를 듯한 전치 후치 수식의 핵심 원리를 essence만 추려서 이해하고 tips and tricks를 통해서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다음에 drill and kill 세션으로 그야말로 수식 관계의 모든 고민을 압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리캡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장 중요성 원칙 앞세워 영어로 하면 I have time to talk about that issue we discussed earlier at the cafe in the building이에요. 이 문장에도 연결성 원리의 3가지 법칙이 쓰였는데 그 법칙 나열해보면 Number 1, rule of importance. Number 2, before decides after. Number 3, the one and only가 있어요. 1번 중요성의 원칙은 I have로 문장 맨 앞에서 문장을 이끌고 있고요. 2번은 time은 뭐뭐 할 시간이니까 to talk을 끌고 오고 that issue는 어떤 이슈인지 설명이 필요하니까 뒤에 we discussed를 끌고 오고 중요한 정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장소 카페와 빌딩이 순서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3번에 해당하는 단어는 have, to talk, discussed가 있는데 투부정사나 형용사절에 속해 있어 유일한 동사는 have, 단 하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workflow를 보여드리면 modification snapshot에선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의 본질적 차이를 아시게 될 것이고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의 구분 기준인 labeling과 description의 컨셉을 세 번째 do's and don'ts에서는 전치 및 후치 수식에서 허용되는 것과 되지 않는 예들을 보신 뒤에 the odd ones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을 간단한 예문으로 보면 a new guy와 a guy sitting next to me처럼 그 차이가 명확해요. 하지만 실전에서 내가 막상 쓸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 본질로서 구분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labeling이에요. 반대 개념은 description이라 쉽죠? 사용법 측면에서는 listening과 speaking이 주가 되는 구어체에서 전치 수식 문장을 많이 쓰고 후치 수식은 뒤에서 많은 정보를 담아 앞에 쓰인 단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reading과 writing이 주가 되는 문어체에서 자주 쓰여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뭐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구어체 영어만 꽂혀있고 이쪽만 잘하면 되는데 왜 머리 아프게 후치 수식을 알아야 하냐고요? 네, 맞아요. 구어체에서도 후치 수식을 꽤나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먼저 전치 수식부터 알아볼게요. 전치 수식 pre-modification은 a very weird guy처럼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석이 되는 원리로 전후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명사 앞에 붙는 수식어가 그 명사를 다른 종류와 구분되도록 해주면 전치 수식을 하고 이를 labeling, 즉 종류 구분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a very emotionally unstable guy라는 말을 보면 간결한 레이블을 붙여서 guy라는 명사의 종류를 분류한다기보다는 긴 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전치 수식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후치 수식. 후치 수식은 오히려 쉬운 게 명사를 꾸며줄 내용이 길어서 명사 먼저 나오고 설명 작업은 뒤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A guy who is emotionally unstable처럼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치 수식은 앞에서 짧게 수식하는 구조와 모양은 간단하지만 때로는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레이블링이라는 개념이 명확할수록 영어가 편해져요. 그럼 먼저 레이블링, 즉 명사 앞에 쓰여 그 명사의 종류를 구분해주는 말들을 볼게요. 첫 번째 줄은 guy라는 단어와 매칭해서 써보면 a weird guy, a stupid guy, a nice guy처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죠. 이번엔 day라는 명사와 함께 써보면 a tired day, a busy day, a late day로서 잘 구분돼요. 이어지는 new, old, first and last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번엔 안 되는 경우를 볼까요? 행동의 경우에는 doing something, wearing something처럼 뒤에서 목적어를 끌고 다니거나 sitting somewhere처럼 장소가 바로 따라붙어서 전치 수식이 어색해요. 사건의 경우는 설명되어져야 할 정보가 길기 때문에 전치 수식이 어렵고요.
어떤 조건인 경우는 마치 전치사구처럼 짧지 않은 묘사가 이어져 역시 전치 수식은 어울리지 않아요. 보세요. A sitting guy, 짧지만 어색하죠. 그래서 레이블은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그 수식어 하나만으로 의미가 완벽해서 꾸며준 명사가 다른 명사와 구분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A sitting guy는 a guy sitting next to me처럼 후치 수식이 답인 거 아시겠죠? Post modification. 후치 수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쉬워요. In English, 영어 할 때 we say the thing first. 우리는 먼저 무엇인지를 말하고 and add details after it.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when the information is too specific,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거나 new, 새롭거나 action based, 행동을 수반할 때 그렇게 해요. 여기서 key point는 too specific or new or action based니까 꼭 기억하세요. 후치 수식 원리의 핵심을 정리했으니 어떻게 쓰이는지 봐야겠죠? Post modifiers, 후치 수식어들의 categories, 종류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분류와 맞춰보세요. The guy in blue jacket, specific하죠? The phone charging on the table, 역시 specific. I talked to my friend who moved to the US. 오, 이건 o/any 왔네요. 앞에 온 my friend는 이미 내가 아는 정보죠? all that information은 앞에 쓰고 who moved to the US, 이거는 새로운 정보니까 아까 본 new에 해당돼서 후치 수식이 맞는 거죠? Something important는 아까 다룬 내용에는 없는 건데 이미 고착화된 느낌이라 fixed. Nothing like this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학습의 마지막 내용, 예외적인 사항들을 볼게요. 먼저 명사일 경우 레이블링 전치 수식에 따라 I saw a pretty girl 아주 좋고요. 반면 I saw a girl pretty는 레이블링 원칙에 따라 맞지 않아요. 굳이 쓰시겠다면 I saw a girl looking pretty처럼 그 순간 그렇게 보이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는 쓸 수 있어요. 이제 pronoun, 대명사를 볼 건데 좀 주의가 필요해요. Post modifier category에서 본 것처럼 something, nothing은 후치하는 표현이라 I'm looking for something important가 자연스러운데 이 문장 보세요. I want read it. 어색하죠. 그래서 I want it ready로 써요. 혼란스러운 분들은 아마 여기서 ready는 짧아서 전치 수식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ready란 어떤 상태이지 레이블링 하듯 명사를 구분지어주는 말이 아니고 대명사는 뭐예요? 앞에서 이미 나온 것이라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앞장예문 I talked to my friend who moved to the US. 이것을 떠올리시면 my friend가 앞에 나온 이유와 I want it ready에서 it이 앞에 나온 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명사 it을 보통 명사 meal로 할 경우에 I want a ready meal처럼 쓰진 않으니 주의하세요. 대신 이 말은 I want a ready-made meal처럼 레이블링이 가능한 다른 수식어가 있으니 참 신기하죠. 자, 이것으로 아셔야 할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 펫스탑을 돌아 클리어런스 체크인 drill and kill로 가볼게요. English 펫스탑에선 현재 우리의 connectivity 이해도를 점검 중이네요. In and out of the pit stop. Green light. Back to racing. Let's go. drill and kill에 준비된 9문장을 연습하시면서 전후치 수식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시길 바라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해. 뜨거운 커피라는 종류를 like를 써서 말해보면 I like hot coffee. 문제 없고요. 나는 커피 따뜻하게 마셔. 즉 뜨거운 커피가 아니라 커피가 따뜻한 상태를 좋아한다는 거니까 I like my coffee hot. 위치만 살짝 바꾸는데 너무 다르네요. 그쵸? 그 꼬마가 문을 열어놨어. 열린 문이 아니라 열어놓은 상태. Post modifier category에서 배운 action based 상태니까 leave를 이용하면 The kid left the door open. 이렇게 다들 되시죠? 우린 미팅 짧게 하는 거 선호해. 이걸 레이블링으로 받으면 We prefer brief our meetings로 어색하죠. prefer이란 단어는 brief한 조건이 맞을 때 좋아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점도 아시고 말하면 We prefer our meetings brief. 나는 깨끗한 방을 원해. 깨끗한 방? 레이블링 가능한 거 바로 느낌 오네요. 그쵸? I want a clean room. 다음, 나는 내 방이 깨끗한 게 좋아. like나 want 모두 prefer처럼 어떤 상태가 될 때 만족감을 표시하는 조건부적 성격의 말인 걸 기억하며 해보면 I want my room clean.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짧다고 전치가 아니에요. 달리기는 나를 계속 건강하게 해줘. 레이블링 될 수도 없고 대명사니까 run and keeps me fit. 깔끔하죠.
extra clear and I'll give you extra points. 나는 완성된 보고서를 받았어. 딱 봐도 레이블링 되니까 I got a finished report로 전체 수식하면 되죠. 나는 그 보고서를 끝냈어. 기억하시나요? action based는 뭐다? post modification. I got the report finished. Alright, that wraps up part 2 of our connectivity series. Hope you felt that insight hit hard today. I'll be back soon with a 2 infinitive deep dive, so stay locked in. If this helped you even a little, smash that like button, drop a comment with your biggest takeaway, and subscribe if you haven't already. It really means a lot to me. Thanks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one.